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재훈입니다. 그냥 평범한 40대 아저씨예요.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치이고, 집에서는 아내한테 치이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좀 쉬나 싶으면 아내가 폭탄처럼 잔소리를 던지죠. 당신은 왜 이렇게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 같은 소리요. 이제는 그런 말도 익숙해져서 그냥 네 하고 넘기긴 하는데요. 익숙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진짜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찾는 게 바로 한 대 태우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한 대 태우는 거 싫어합니다. 진짜예요. 냄새도 싫어요. 근데 왜 태우냐고요? 그냥 핑계 삼아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나 한 대 피우고 올게. 이러고 현관 밖으로 나가면 잠깐이라도 아내의 잔소리 폭격에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게 도피처 같은 존재랄까요. 우리 집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현관 앞이 제 유일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거기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낡은 복도에 바람이 좀 불면 먼지가 날리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 서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아마도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뭐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현관 앞에서 가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수민 씨 때문이에요. 수민 씨는 1년쯤 전에 이사 온 분인데, 이분이 진짜 미인이세요. 제가 괜히 설레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는데, 그게 또 잘 어울려요. 얼굴은, 연예인 뺨칩니다. 연예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예뻐요. 수민 씨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이혼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의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민 씨에겐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마도.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수민 씨랑은 가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몇 마디 짧게 대화를 나눠요. 별거 없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재훈 씨. 그러면 저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요, 그 짧은 대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하게 그녀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뭐랄까, 그냥 아내한테 잔소리 듣고 난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퇴근하고 현관 앞에서 한 대 입에 물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수민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재훈 씨.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쇼핑 다녀오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네, 요즘 세일 기간이라서요. 너무 많이 사버렸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분은 진짜 천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아닌 대화였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미소가 더 빛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갑자기 오후 반차를 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반차다 하고 신나서 퇴근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귀찮더라고요. 집에 가봤자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 안에서 시간을 때울까 싶었죠. 근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수민 씨를 발견했습니다. 트렁크 옆에서 뭔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수민 씨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재훈 씨. 마침 잘 오셨어요. 사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쇼핑을 하다가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혼자 옮기기 힘들었던 거예요. 아, 이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일이라서 그만.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는데 그 모습이 또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쇼핑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아니, 그냥 도와드린 것뿐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녀가 제 옆에 있어서였겠죠. 현관 앞에 도착해서 쇼핑 봉투를 건네주는데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끝에 살짝 닿았어요. 뭐 별거 아닌 거였지만 그 짧은 접촉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따가 뭐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제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했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 올라오실래요? 그녀의 초대에 저는 멈칫했지만 결국 따라 들어갔습니다.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차 한잔 하시죠. 아, 그리고 케이크도 있어요. 수민 씨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와, 진짜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아, 이게 뭐랄까. 딱 혼자 사는 센스 있는 사람의 집 느낌이랄까요? 벽에 걸린 아기자기한 액자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화분들까지 저희 집이랑은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저희 집은요? 아, 거긴 그냥 난장판입니다. 애들 장난감 굴러다니고 소파 위에는 아내가 던져놓은 빨래가 쌓여 있고 거실 한가운데는 제가 깜빡하고 치우지 않은 맥주 캔이 굴러다니고요. 뭐, 이게 현실 아니겠어요? 근데 수민 씨 집은 정말, 아,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싶을 정도였어요. 앉으세요. 수민 씨가 밝게 웃으면서 저를 거실로 안내했는데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괜히 몸이 쭈뼛쭈뼛해지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제가 들어오니까 제가 괜히 먼지 같은 존재 같았달까요? 그래도 뭐 이미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차 드릴게요. 케이크도 있으니까 같이 드셔보세요. 수민 씨가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며 말했는데요. 그 말투가 참 다정하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차를 따라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누가 차를 따라주니까 괜히 기분이 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 있었는데 수민 씨가 가져온 케이크가 또 예술이더라고요. 그냥 슈퍼에서 산 케이크 같은데도 그녀가 접시에 담아서 내오니까 무슨 고급 디저트 같아 보였어요. 이 케이크 정말 맛있네요. 재훈 씨 것도 맛있죠? 수민 씨가 케이크 한 입 먹고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는데요. 아,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얼떨결에 네, 맛있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녀가 제 접시를 슬쩍 가져가더니 그럼 그쪽 것도 한 입 먹어볼게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랄까?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또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설레더라고요. 아내가 제 접시에 손댄 건 뭐 결혼 초반에나 있었던 일이고 요즘은 밥 먹다가 제 국물 한 숟갈이라도 떠먹으면 왜 내 국물 먹어? 하면서 저를 째려보거든요. 근데 수민 씨가 자연스럽게 제 접시를 가져가서 한 입 먹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뭐랄까. 그냥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케이크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대화가 참 편하더라고요. 수민 씨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녀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랑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가 말하는데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하게 깔린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참 무책임했어요.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고 집안일은커녕 저한테 폭언이나 하고
솔직히 왜 그 사람을 만났나 싶을 정도였죠. 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을 두고 왜 그런 식으로 대했을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의외로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에 박혔어요. 재훈 씨도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면 번거로운 일도 있겠지만 정말 편해질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제가 딱 멍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싶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면 정말 편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솔직히 저는 제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아내랑은 매일 티격태격하고 회사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수민 씨의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요. 머릿속에서 자꾸 수민 씨의 말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마법의 주문도 아니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가슴을 두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아내한테 잔소리 폭격당할 때도, 회사에서 팀장한테 깨질 때도, 심지어 애들 학원비 카드값 보고 멘탈 나갈 때조차도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무슨 세뇌인가 싶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긴 개뿔.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된 적이 있냐? 이러면서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점점 제 마음속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야,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치이고, 집에서는 치이고, 하루하루가 그냥 생존 같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랑 또 한바탕 했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별거 아닌 걸로 시작된 싸움이었죠. 아내가 당신은 왜 이렇게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 라고 시작했는데, 그날은 평소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뭔가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집안일에 관심이 없다고? 야,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해서 돈 벌어오면 너는 그걸로 애들 학원 보내고 내 옷 사고 내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뭐 집에서 놀기라도 했냐? 내가 무슨 로봇이냐고. 감정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냐고.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니 바로 반격에 들어가더라고요. 뭐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었어. 그럼 나도 할 말 많아. 당신은 집에 와서 애들이랑 놀아주기나 해? 맨날 핸드폰만 보고 애들 숙제는 내가 다 봐주고 당신은 뭐 했는데. 아, 진짜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할 만큼 했다. 더는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냥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그만하자. 너도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끝내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니, 평소 같으면 더 크게 소리치고 물건이라도 던졌을 텐데. 그날은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짐을 싸서 나오는 거예요. 나 친정 간다.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면서요. 솔직히 그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끝나는 건가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 가라. 나도 이제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며칠 뒤에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아, 진짜. 그거 보고, 아,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뭐,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반격 준비했죠. 상황은 점점 진흙탕으로 치달았고 서로 지긋지긋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싸웠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후련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새삼 깨달았고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애들 문제도 있었고 재산 분할 문제도 있었고 주변에서 이혼한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요, 저는 그 모든 걸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수민 씨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막 수민 씨랑 뭔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가 해준 그 말이 계속 힘이 됐던 거죠.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 말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여전히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날도 또 멍청하게 현관 앞에 서서 한 대를 태우고 있었어요. 아니, 요즘 저의 하루 루틴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현관 앞에서 한 대 물고 멍하니 서 있는 거요.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고 집에 들어가 봤자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건데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연기 뿜으면서 내 인생 이게 뭐냐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은요, 엘리베이터가 딸깍 열리더니 수민 씨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와, 그 순간 제가 한 대 손에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아니, 뭐랄까. 한 대 태우는 걸 들킨 것도 민망했지만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게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재훈 씨, 또 한 대 태우고 계셨네요. 이러는데, 아, 이게 뭐랄까, 마치 선생님한테 걸린 고등학생 된 기분이랄까요? 괜히 손을 슬쩍 뒤로 숨기면서, 아, 네, 뭐, 그냥, 이러고 있는데, 수민 씨가 또 그 환한 미소로 한 방 날리더라고요. 괜찮으시면 또 케이크 드실래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제가 또 케이크 드실래요? 라는 말을 평생 몇 번이나 들어봤겠어요? 게다가 그 말을 이렇게 예쁜 사람이 웃으면서 하면 그게 사람 마음을 안 흔들겠냐고요. 저는 그냥 얼떨결에 아, 네. 그럴까요? 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니, 뭐 어쩌겠어요?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또 수민 씨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도 집이 너무 깔끔해서 괜히 제 신발부터 민망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발냄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녀는 또 예쁜 접시에 케이크를 담아서 내오고 따뜻한 차까지 따라주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이혼하고 나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대접해준 게 처음이라 괜히 울컥했어요. 요즘 많이 힘드셨죠? 그녀가 조용히 물어보는데 그 말에 갑자기 뭔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평소에 누가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아내랑 싸우기 바빴고 회사에서는 그냥 일만 하느라 정신없고. 근데 수민 씨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케이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별거 아닌 일상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내랑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신기한 게요. 수민 씨랑 얘기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녀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거든요. 뭐라고 훈수 두지도 않고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아, 그랬군요.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너무 편해진 나머지 그만 수민 씨 집에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제가 원래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잠드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은 진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케이크 한 조각 남겨둔 채로 소파에 대자로 뻗어버렸죠. 눈을 떠보니까요. 수민 씨가 제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처음엔 약간 놀랐어요. 뭐야? 나 지금 어디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녀가 저를 보면서 조용히 웃더니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이러는 겁니다. 아, 그 순간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진짜 오랜만에 누가 저를 걱정해 주는 느낌이랄까요? 그 따뜻한 미소에 진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그만.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그녀가 괜찮아요. 여기서 좀 쉬다 가셔도 돼요. 이러는데 와. 그 말에 또 한 번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 후로요. 제가 좀 웃긴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하루 종일 수민 씨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중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누굴 생각하며 설레 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아내랑 싸운 기억이나 위자료 청구서 같은 게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머릿속엔 온통 수민 씨 얼굴밖에 없더라고요. 그녀와의 시간은 진짜 뭐랄까. 말 그대로 행복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동네 산책하면서 별 얘기 아닌 농담 주고받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웃을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약간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가까워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요, 그럴 때마다 수민 씨가 해준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마법 같았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와의 다툼이나 위자료, 문제 같은 건 이제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골치 아픈 일이긴 했죠. 변호사랑 통화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위자료, 액수 얘기 나올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수민 씨와 함께 있는 시간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녀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덕분에요. 라고 대답했죠. 뭐 사실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녀가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멈춰 있던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요,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면서 한숨부터 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또 한숨 쉬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죠. 근데 이제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뭔가 기대감이 생겼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끝났다.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 이렇게요. 근데요, 수민 씨가 해준 그 말처럼 정말 어떻게든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죠. 근데 적어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엔 어떻게든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다시 웃을 날이 온다는 걸요.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분명히 괜찮아질 겁니다. 어떻게든 될 거예요. 수민 씨의 그 말처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남자입니다. 지인 모임에 갔다가 전처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약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처와 저 사이에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제 자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른 정이 있다고 가끔씩 생각이 나고,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면 눈물이 납니다. 어떡하다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처와 약 1년간 연애를 하면서 실제로 만난 횟수는 10번도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전처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이었기에 서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면서 어떡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귀고 난 첫 만남부터 관계를 가졌는데, 보통 여자들은 임신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피임을 원하는데, 전처는 달랐습니다. 자기는 피임을 하면 느낌도 싫고 불편하다면서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지길 원했고, 오히려 제가 임신에 대한 걱정을 말했지만, 전처는 자기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몸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각자의 연애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저도 별 걱정 없이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임신했다는 연락과 피임 없이 관계를 가졌던 저이기에 당연히 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도 하고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살고 있던 빌라 전세 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올려주고 그 빌라에서 더 살려고 하였는데, 전처가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다시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마다 내려오고, 전처와 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빌라보다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살던 빌라가 애가 살기에는 환경도 교육 여건도 안 좋다면서 말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같은 한국 안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서울에 좋은 집을 사면 주말 부부로 지내는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니 45평의 신축 아파트에 제대로 된 딸의 방도 만들어줄 수 있었고, 가장 좋았던 것은 단지 내에 학교도 유치원도 있어서 나중에 딸이 다니기에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로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딸 어린이집 친구의 부모님들과 친해졌다면서 주말에 같이 캠핑도 하고 키즈카페도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도 되고 동네 친구도 생기고 너무 좋다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동네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했는데 좋았습니다. 같이 캠핑도 가고 주말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육아도 한결 수월해지고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술도 한 잔씩 하고 특히 주중에 아내 혼자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주말에 시간 되는 가족들끼리 펜션으로 놀려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업무로 못 가게 되었고 아내와 딸만 펜션으로 놀려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 일정이 늦춰지게 되면서 늦은 오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가서 쉴까 하다가 딸도 보고 싶고 숯불고기에 소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펜션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고속도로가 엄청 막혔습니다. 밤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술도 생각이 나서 먹다 남은 고기와 술을 가지고 나와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와 딸 친구 아빠가 차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짓거리를 하고 나온 차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저를 못 보았는지 둘이서 팔짱을 끼고 사랑이 가득 담긴 농담들을 주고받으며 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와서 저를 보고 엄청 당황해하였습니다.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갑자기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오늘만 술김에 벌어진 실수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전처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해보니 온갖 바람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는 딸의 친구 아빠이자 좀 전에 차 안에서 아내와 그 짓거리를 하고 온 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도저히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깨워서 알리기 전에 말하라고 하였더니 지난 과거들을 술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끊어졌는데 SNS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는 그 남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고 전처는 저랑 만나고 있었기에 딱 한 번만 본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한테는 제 아이라 거짓말을 해서 결혼까지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가끔씩 평일 낮에 올라와서 딸과 전처를 만나고 갔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힘들어지자 전처는 저를 설득해서 그 남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딸도 보내면서 그 남자의 아내랑도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엄청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들었던 모든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고 이혼 과정에서 거짓말 등 이상한 소리는 안 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저는 그 펜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전처와 딸에 관련된 모든 짐을 싸서 문 앞에 두었고 다음날 아침 열쇠 기사를 불려서 현관문 도어록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뒤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처에게 당분간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진짜 남편 집으로 가라고 하고는 차단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연하게 둘 다 제가 이기고 원하는 대로 보상도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고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행복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었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열심히 살아온 저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제가 친아빠인 줄 알고 연락해오는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프고 딸에게도 미안해집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나중에 딸이 좋아하는 선물 사서 가겠다고 하면서 달래보지만 울면서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낳은 정도 무시 못하지만 키운 정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마음은 평생 저의 짐으로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밌고 기상천외한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에게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이 조금 안 되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남편은 강사입니다. 재수학원에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이지요. 재수학원이다 보니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 들어와요. 평소에는 6시에 수업을 끝내고 들어오지만 일주일에 2번 밤 10시까지 아이들 자습을 감시해야 해서 늦게 들어오지요. 많이 일한 만큼 꽤 월급도 많이 법니다. 제가 버는 돈까지 합치면 둘이 생활하기에는 넉넉한 금액이지요. 그렇게 평화롭고 여유로운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고 늦게 오던 저녁에 제가 겨울옷을 정리했어요. 남편의 외투도 정리하기 위해서 주머니 속에 뭐 든 거 없나 보았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자가 쓰는 빨간색 립밤과 커플링으로 추정되는 반지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남자 바람 피는 건가? 도대체 누구 거지? 나는 립밤 안 쓰고 커플링은 나랑 맞춘 것이 아닌데 하면서 안달복달했지요. 그렇게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을 슬쩍 떠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겨울옷 다 정리했어. 잘했지. 그런데 외투 속에서 빨간색 립밤이랑 커플링 같은 반지 있던데 이거 뭐야? 자기 거야? 라고 물어보았지요. 남편은 립밤이랑 커플링 이야기를 한 저를 보고 살짝 놀란 것 같았는데 크게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 나 담임 맡고 있는 삼수생 애가 맨날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립밤 바르고 있길래 뺏은 거고 그 반지는 분실물이야.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깜빡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순간 남편을 의심한 제가 미워지고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3개월이 지났을까? 제가